7월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발표되었는데 0.2% 증가로 예상치인 0.4%를 하회했습니다. 이에 시장 참여자들이 산업 관련 주가를 끌어올리며 다우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S&P 500도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은 소폭 하락하며 빅테크 주식들이 여전히 쉬어가는 상태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장기채 금리는 0.31% 하락했지만 여전히 작년 4월 정고점을 돌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렇게 긍정적인 방향은 아니지만 장기채 금리가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채 금리가 여기서 멈추고 횡보로 전환되길 바라며 추가 상승은 없기를 희망합니다. S&P 500은 오늘 반등했지만 거래량이 많지 않았고 크게 반등하지도 않았습니다. 장 막판의 반등폭을 대부분 되돌렸기 때문에 시장은 내일 발표될 CPI 지수를 기다리며 대선날 지지선을 유지하되 더 이상 오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점은 동일 비중 S&P 500에서 금융주와 산업주의 상승 반전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이 쉬었던 이들 섹터에서 상승세가 보이면서 일부 주식들이 매수 관점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지지선을 유지하는 단계일 뿐 상승 반전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주식 선택이 필요합니다. 나스닥은 현재 19,000포인트를 지지선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빅테크 주식들이 쉬어가는 상태입니다. 이에 나스닥도 함께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며 지지선을 만들어냈지만 거래량이 매우 적었고 내일 발표될 CPI와 장기채 금리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관망 자세를 유지하며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포지수는 17거래일째 공포 심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CPI 발표가 반전의 계기가 될지 여부를 지켜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대상승장의 연장선에 있으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지수들이 횡보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소형주는 조정 국면을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스닥과 S&P 500이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식 비중은 여전히 40%에서 60%가 적절해 보입니다. 원자재는 여전히 대체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모멘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일과 천연가스 관련 주식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천연가스 관련 주식들은 현재 매우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 추세가 다소 진행된 상태이므로 이제 쉬어갈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3.03% 상승하며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했고 단기 이동평균선도 돌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단기 이동평균선이 여전히 평평하며 상승 추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거래량이 너무 작은 상태에서의 돌파였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관망 자세를 유지하며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비트코인과 친구들 중 로빈후드는 오늘 5.48% 상승하며 여전히 횡보세 안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지지 기반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빅테크 친구들은 오늘 특별히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별다른 추세의 변화 없이 쉬어가는 단계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제가 이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해고 소식이 나올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는데 오늘은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고용에 대해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메타에서는 5%의 직원 해고를 발표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컨설팅 관련 분야에서 추가 고용을 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빅테크 친구들은 언제나 주가에 진심이기 때문에 주가가 횡보하거나 하락세를 보이면 이런 구조조정이 뒤따르곤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빅테크 주식들에 대한 꾸준한 투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글은 오늘도 횡보세를 이어가며 현재 횡보 구간에 접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급격히 많이 상승했던 만큼 일부 차익 실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170대가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으며 그때 매수하셨다면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단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거래량이 동반되었다면 매수할 계획이었으나 하락 반전했기 때문에 추가 매수 없이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바닥을 다진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370대 전후에서 분할 매수를 고려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존은 여전히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별다른 가격 반응이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메타는 큰 그림에서 보면 단순히 횡보 구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오늘 하락한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이는 박스권 내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타를 매도해야 하는 시점은 박스권을 붕괴하고 하락 추세로 전환될 때뿐입니다. 넷플릭스는 2주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많은 헤지펀드들이 여전히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도 이제 하락세는 멈춘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횡보 구간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매수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망만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초장기 투자자라면 애플을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큰 그림에서 지지선과 저항선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므로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지지선이 깨지면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그 부분을 계속 살펴봐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슬슬 고용을 멈추고 비용 절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실적 발표 시 CEO의 관련 언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 일부 상방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지만 그때까지는 횡보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산업 관련 주식과 금융 관련 주식이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산업 섹터는 단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것으로 보이며 횡보세를 끝내고 다시 상승할 준비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섹터는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을 어제 돌파한 이후 오늘도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주식의 상승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에너지 관련 주식을 트레이딩해 왔으며 이제 정리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베이커 휴즈는 오늘도 돌파를 보였지만 크게 상승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에너지 주식의 모멘텀이 점점 약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일 주식은 반전이 일어날 때 큰 하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전 신호가 나타나는 날 매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근 추가 매수를 진행한 베스트럴 에너지는 오늘도 돌파 후 상승세를 유지하며 리더로서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이 쉬어가는 와중에도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AI 에너지 리더인 지브러너브 역시 돌파 후 이를 유지하며 추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자금이 에너지 주식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에너지 주식의 모멘텀은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 두 주식을 꾸준히 관찰하며 매수 계획을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의 장기적인 주요 리더인 반도체,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 섹터는 현재 횡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세가 바뀔 때까지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팔란티어는 오늘 약간 상승에 다행스럽습니다. 현재 지지선을 형성한 모습을 보이며 매도세가 약해지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제 횡보세를 이어간 뒤 상승 반전할 때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이 여기서 조금 더 상승했다면 좋았겠지만 현재 단기 이동평균선이 약간 평평한 곡선을 이루고 있어 아직은 횡보를 더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동일 비중 S&P 500과 러셀 2000 지수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고 반등한 날입니다. 현재 시장은 계속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내일 발표될 CPI 지수에 따라 추가적인 성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상승세를 보이는 주식들이 많고 제가 지난주부터 언급했던 장기적으로 모멘텀이 있는 주식들은 여전히 추세를 유지하며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들은 보유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주를 매수하고 싶더라도 지금은 관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상승했던 만큼 두세 달 정도 쉬어가는 것은 정상적인 조정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는 기술주를 쉬게 두고 다른 투자처에 자금을 분산시켰다가 상승 반전 시점에 다시 매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